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도 VFC의 또 다른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볼 제품은 신제품은 아니고요. 사실은 2020년도에 이미 발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했었던 제품이고, 그거의 2022년 버전입니다. 이게 대만산 제품들 같은 경우에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자, 우선 대만산 제품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2021년 버전, 2022년 버전 뭐 이렇게 다양하게 계속 그 버전이라고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사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개량되는 경우가 있고 개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뭐 별로 개량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커다랗게 뭐 내부적으로도 커다란 변형이 보이진 않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2022년도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내구성이 좋아졌거나 아니면 뭐 지탄성이 좋아졌거나 이렇게 보기는 힘든 제품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만드는 데가 극소수예요. 그래서 VFC 제품을 실어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볼 제품은 이놈입니다. 자, 리뷰를 기다리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이 제품은 제가 2020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리뷰를 안 했고요. 네, 지금 리뷰를 만드는 건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야, 이거 많이 봤는데 나 이거 아는데, 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얘는 스카 헤비에서 진화된 형태, 즉 변형된 형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스카 헤비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카는 크게 라이트 버전과 헤비 버전이 있습니다. 라이트 버전은 실총에서 5.56mm를 쓰는 일반 소총산을 쓰는 그런 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헤비 버전은, 스카의 헤비 버전은 7.62mm 버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탄창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스카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일반 M4 탄창이 그대로 호환이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스카 헤비 버전 그런 스타일들은 7.62mm이기 때문에 G3만한 G3 SG1 같은 탄창, 큰 탄창이 들어갑니다. 탄종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자, 모형탄으로 설명하자면, 자, 요게 5.56mm입니다. 그러니까 실총에서 일반 M4에 쓰는 5.56mm고요. 요게 7.62mm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요. 두께도 다르고요. 크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하는 게 바로 요 스카 헤비 버전을 진화한 지금 오늘 볼 MK20이라는 모델이고요. 요거는 5.56mm 스카 라이트 같은 데 쓰는 거죠. 또는 M4에 또는 416에. 자, 오늘 볼 요 제품의 정식 명칭은 MK20의 스카 SSR입니다. 자, 요게 정식 명칭입니다. 야, 뭐 대단하죠? 길이가 뭐 어마어마하고요. 내용 길이가 뭔가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죠. 자,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미국의 그 특수 작전용 그 총으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네이비실 쪽이라서 그래서 제품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지요. 누가 봐도 특수부대에서 쓰는 용도 같아요. 근데 이놈의 역사를 따져보면 특수부대에서 쓰는 용도가 맞습니다. 자, 이 MK20 스카 SSR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FN사에서 만든 거예요. 앞에 제가 리뷰했던 FN의 그 파일, 그 회사입니다. 그게 바로 스카를 만드는 회사예요. FN L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저번 영상에서. 이 SSR이라는 거 뒤에 MK20의 스카의 SSR이라는데 요 SSR의 그 약자가 뭐냐면 스나이퍼 서포트 라이플입니다. 스나이퍼 서포트 라이트. 그래서 라이플, 그래서 SSR이고요. 결국은 요에는 스카 SS 라이플이라는 것 자체가 스나이퍼 서포트 라이플이라는 게 스나이퍼를 지원하는 라이플 이런 뜻인데요.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얘 자체가 사실 스나이퍼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지정사수라고 얘기하죠. 분대당 하나 정도씩 붙어 다니면서 반자동 소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볼트 액션식의 총이 아닌 반자동 총, 그러니까 넣고 장전하고 빵빵 쏠 수 있는 요런 총들을 가지고 일반 보병들을 지원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지정사수라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하는데, 반자동 저격총이라고도 불러요. 그거 이제 바로 SSR이라는 스나이퍼 서포트 라이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놈의 모체는 MK17의 스카 헤비 버전.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보통 MK17의 스카 SPR이라고 불렀습니다. 초기에. SPR은 뭐의 약자냐면 스페셜 퍼포스 라이플입니다. 그래서 스페셜 퍼포스 라이플이니까 특별한 용도를 가지는 그런 총이란 뜻이죠.
말 참 거창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특수작전용 소총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작전 쓰는 게 아니라 특수부대에서 특수작전용으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스페셜한 거야. 뭐 이런 내용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의 모체가 되는 게 MK17입니다. 근데 MK17을 찾아보시면 얘하고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한데 얘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요 총열의 길이에 우선 차이점이 딱 보입니다. 네,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한데 길이는 요놈의 실총, 요 실총의 길이는 1079mm로 되어 있습니다. 전장은. 그러니까 1m가 넘죠? 그리고 총열의 길이는 508mm로 되어 있고요. 무게는 4.84kg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들어보면 4.84라고 얘기하면 조금 가벼운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무거워 보이진 않습니다. 실총은 7.62에 51mm 나토탄 계열을 쓰는데 정확하게는 나토탄은 아닙니다. 네, 나토탄보다 조금 더 개량된 탄종을 쓰고요. 사이즈는 거의 같은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효 사거리는 1000m로 되어 있고요. 물론 실총에서 우리 쪽에서 1000m 나가면 기가 막히겠죠. 아유 가만두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비비탄은 1000m 날아갈 리가 없죠. 자, 우리 거는 뭐 0.2줄 국내 규정상 파워 제한 장치 있으니까 0.2줄이면 한 뭐 길어야 10m. 네. 자, 근데 실총은 1000m 날아갑니다. 왜냐면 지정 소총사수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사수용이니까 그 정도 거리는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유효사거리가 그런 거니까 실제 날아가는 더 나갈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맞출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개발은 2011년도에 개발이 됐고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네이비실 같은 특수부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으로 들어갔을 때 몇 가지 이제 특징하고 이런 구매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재밌는 건 이 총은 기본적으로 탄창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네, 기본 2개가 들어 있고요. 하나 말고 또 하나가 이렇게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탄창을 1+1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2개 들어 있습니다. 살다가 탄창을 1+1으로 주는 것도 처음 봅니다. 물론 전에도 이런 모델이 있긴 있었어요. VFC에서. 그래서 1+1을 주는데 왜 2개 주는지 전 모르겠어요. 이거 왜 2개 줄까? 그리고 보통 지정사수로 쓰니까 이 총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스코프 하고요, 상부에. 그 다음에 앞에 바이포트를 펴주는 게 좋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스탠다드 하기 때문에, 스코프 종류는 개인 취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원칙상으로는 가능하면 그 특수전에서 사용하는 그 모델들을 쓰는 게 가장 재현하는 데 좋겠죠. 자, 그리고 스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갖고 있는 단점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한테 전화로 이 스카의 헤비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단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새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단점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뒤쪽 부분에 스톡이 접히는 부분 쪽에 이런 부분에 힘을 받는 부분들이 파손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얘는 접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요 스카는 요 뒷부분이 좀 약해요. 버퍼 있는 쪽하고 그 부분이 원래 좀 약하고, 일단 가장 큰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지정사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갖다 놓고 조준해 놓고 세미 스나이퍼처럼 탁탁탁 쏘여서 착착착 맞으려면 집탄성이 좀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VFC 특성상 특히 이 총의 특성상 집탄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정사수로 쓰기에는 그렇게 집탄성이 좋진 않아요. 네, 그건 알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꿈을 이렇게 원대하게 꾸셔가지고, 내가 이걸 사서 그러면 게임에 나가서 이렇게 조준해놓고 스코프 놓고 딱 쏘면 빡빡 맞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집탄성은 여전히 마루이 MWS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요. 같은 VFC 계열에서도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걸 집에서 타겟팅으로 하는데, 내가 그 일반적인 그 VFC GBB를 샀을 때 걔네들보다 집탄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좀 재현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탄성 그리 좋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그 다음에 새 거일 때 좀 탄창이 좀 안 빠지는 습성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탄창 멈추를 눌렀을 때 잘 안 빠지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지금은 조금 낮이긴 했는데 지금은 좀 낮았네.
나지긴 했는데 혹시라도 좀 안 빠질 수는 있어요. 시간 지나면서 빠지긴 해요. 이 탄창이 찌그러지면서. 근데 그 걸리는 부위가 그 초기에 좀 안 빠질 수 있다는 거 좀 상상을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얘도 공탄 사격 장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뒷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뒤로 당기면 탄창 앞부분 말고 뒤쪽 부분을 밀면 공탄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셀렉터가 앞으로 가 있으면 얘는 공탄 사격이 아니라 이제 볼트 스탑이 되는 거죠. 이 볼트 스탑 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교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내부에 포함된 것이 기본 비비로더에 보면 이 아답터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보시면 여기는 일반 권총용 아답터고요. 요거는 VFC 소총용 아답터인데, 요게 왜 이렇게 들어있냐면 테스트하다 보면 얘 잘 보시면 파일도 그런데요. VFC 파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요 앞쪽 부분이 여기에 높이가 낮아요. 비비립이 높이가 낮은 건 일반 그냥 이런 마루이 비비로더에 이 권총용 아답터를 써도 맞습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네, 얘는 들어가요. 근데 요게 높은 것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얘가 좀 애매하긴 한데 위치가 이거 팔에 비해서 비교해 보면 거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권총용 아답터로 들어갈 겁니다. 과거가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그 416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비비립 끝부분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걸로 안 되고 VFC 비비로더 앞에 들어있는 그 꼭지를 반드시 끼워야지만 발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여기는 뭐 그 부분은 뭐 크게 상관은 없고요. 이거 여전하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한데 이게 돌리면 뒤로 돌아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셀렉터가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 나왔을 때도 이랬어요. 그래서 오토 다음이 굉장히 뭐랄까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정도 레벨?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추긴 해요. 근데 이게 셀렉터가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오토나 싱글이나 세이프에서 목대 이렇게 딱딱 걸립니다. 걸리니까 사실 일부러 제가 얘기하지 않았다면 뒤로 더 돌리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가끔 자기도 모르게 뒤로 딱 돌렸다 푹 넘어가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셀렉터가 되게 웃긴 게 이쪽의 셀렉터는 정상적인 길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왼손잡이가 쓰려고 그러면 셀렉터가 이쪽이 짧아요. 그래서 여기는 불편합니다. 여기 두 개 짧아요. 그게 좀 문제점으로 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가스 노브를 풀면 여기에 그 별렌치가 들어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요런 데 들어있는 별렌치 부분을 분해할 때 쓰는 건데 쓸 일은 없어요. 거의 분해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총기 분해는 좀 이따 다 해볼 거고요. 지금 설명서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있긴 한데 뭐 이렇게 대단한 설명서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뭐 기본적인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호법 조절도 요 밑에서 조절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조절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건데 그래서 요걸 거예요. 설명서를 좀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호법 조절이 이렇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또 얘가 전에 여기였는데 따로 표시된 건 없어요. 그럼 거기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장전 레버를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서 쓸 수 있어요. 스카의 일반적인 특징인 것처럼 물론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분해는 되게 단순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 분해하는 방법은 되게 좀 단순합니다. 여기 핀이 있는데요. 이 핀만 쳐줘서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고 빼면 여기 완전히 빠지진 않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앞으로 들고 이렇게 빼주시면 하부가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간단히 분해되죠? 되게 단순히 분해가 되고요. 여기 스톡 부분을요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스톡이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스카 헤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스카 헤비 같은 경우 여기가 접철식이잖아요. 이게 접철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좀 우선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리턴 스프링, 그러니까 리콜 스프링은 빼주시고요. 자, 버퍼는 이렇게 해서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서 빼주시면 되고요. 방향은 이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뒤로 볼트 케이블을 뺀 다음에 여기 보면 홈이 있어요. 이 홈에 맞췄을 때 장전 레버를 빼면 얘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 장전 레버를 왼쪽 오른쪽으로 바꾸고 싶으면 반대쪽으로 그냥 옮겨서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끼우면 바로 반대쪽으로 맞춰집니다. 홈은 맞추셔야죠, 당연히. 이렇게 반대쪽으로 바꿨죠. 이렇게. 그래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일반적인 스카처럼. 그리고 볼트 케이를 이렇게 빼주시면 분리가 끝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전체 분리가 끝난 거고요. 이게 지금 볼트 캐리어인데요. 볼트 캐리어를 잘 보시면 볼트 캐리어 특성이
네. 로딩 노즐 스프링, 그러니까 로딩 노즐을 당기는 스프링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고요. 재밌는 게 이게 뒤에 쿠션이 있어요. 보시면 보이죠? 쿠션이 있는 건 이거는 이제 비비탄하고 부딪혔을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MWS 같은 경우도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얘는 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로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앞부분에서 MWS는 걸리죠. 근데 얘는 노즐이 전체적으로 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챔버 쪽을 때릴 때 충격에 의해서 비비탄이 파손되는 걸 막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해놨는데 이게 밀도가 좀 이게 봤을 때 이게 지금 압력 밀도가 좀 낮아요. 제대로 이렇게 팍 먹히진 않는데 그래도 쏘면 또 반동은 나옵니다. 그럭저럭. 재질은 스틸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실 텐데 스틸이 아니고요. 다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무르기 때문에 문제가 과거에 됐던 부분인데 지금도 보면 이거 쓰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까져 있죠. 몇 번 작동시킨 거라서 검수 테스트 하면서 그게 이 하부의 이 부분하고 맞닿는 겁니다. 여기서 까지는 건데 전에는 바로 찍히는 형태였는데 좀 요게 약간 가공이 됐네요. 이 뒷부분이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지금 하부 프레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볼트 스타퍼는 스틸이에요. 요건 스틸인데 이 결정적으로 노커 부분은 스틸이 아니에요. 이렇게 갖다 대보면 스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때리는 노커가 스틸이 아닌 건 좀 아쉽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얘 핀들은 스틸이고요. 핀들은 고정핀, 바디 고정핀은 뒤에 고정핀 스틸, 하부 부속도 안쪽은 일부 스틸인데 노커는 왜 스틸로 안 했을까? 그리고 얘 해머도 지금 스틸은 아니에요. 아연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여기 좀 독특한 게 있을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호그 그립입니다. 그래서 호구가 아니고요. 호그. 또 호구라고 또 받아들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호그 그립이라고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권총 그립에서 유명한 그립인데 여기 호그 그립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좀 일반적인 스카 제품하고 좀 다른 점이죠. 자, 재조립 방법도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그 원래 거 다 결합하는 방식인데요. 순서 역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몇 가지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우선은 볼트 캐리어 먼저 넣고요. 볼트 캐리어 밑에 이렇게 맞춰서 넣어야 되겠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선 장전 레바를 끼워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볼트 캐리어 이 홈 부분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버퍼를 넣어주시고요. 버퍼는 요게 동그란 게 앞쪽 부분이니까 요게 이제 버퍼인데 이 버퍼에 우레탄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쓰시다 보면 버퍼를 넣어주고요. 스톡을 껴주면 되죠. 스톡은 얘를 눌러서 개머리판을 이렇게 눌러서 얘를 뒤로 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잡아 뽑아서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높이하고 길이가 조정이 가능하고요. 얘를 끼워주시면 되겠고 스톡이 더 올라갔네. 스톡이 더 올라간 상태에서 뒷부분에서 앞부분으로 끼워주고 네. 요 레바를 한번 장전 레바를 한번 뒤로 살짝 당겨주면 좋아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겹발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립하시면 조립이 끝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건 뒤에 버퍼 넣는 위치하고요. 위치 방향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그 장전할 그 마지막에 볼트 캐리어 이 핀 바디핀 고정할 때 좀 살짝 장전 레바를 당겨주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조립이 끝나고요. 이렇게 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순한데 나름 또 메리트가 있어요. 뒷부분 또 개머리판도 잘 만들었고요. 좀 약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 치고 앞에 풀립업 사이트도 있고요. 뒤에도 리어 사이트도 풀립업이고 그러니까 스쿠퍼 얹어도 뭐 별 불편함이 없고요. 시야상에 필요하면 또 제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제품인데 각인도 좋고요.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이 버퍼 부분에서 그 뒤에 우레탄 고무가 너무 작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레탄이 찌그러지거나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버퍼가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스톡은 사실 이 결합부가
좀, 원래 실총도 결합부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품 쳐놓고, 그러니까 실총을 재현한 거 쳐놓고는 뭐 잘 재현한 편이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손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좀 참조를 하시고, 탄창을 대신 1+1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MK20을 재현한 그런 총은 이 총밖에 없습니다. 사실 VFC의 제품 요거밖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요거는 뭐 나름대로 디스플레이용으로도 괜찮고요. 또 가끔 쐈을 때 또 반동도 또 센 편이라서 그린가스만을 메인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건 또 단점이겠죠. 뭐 이 세상에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총은 없으니까. 다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스나이퍼로서는 뭐 집단성을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오늘은 VFC의 MK20 스카 SSR 제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